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또 리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울산 현대랑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좀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경기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일찌감치 끝난 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3대2로 경기는 울산 현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줬던 두 골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굳이 안 줘도 될 골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 한 70분 그 3골 넣는 과정까지 울산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사실은 항상 해왔던 축구들을 준비해 와서 펼쳤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좀 달라진 게 달라진 게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찌됐든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본인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끌고 왔다. 이거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달라진 어떻게 보면 정신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이 이번 경기에서 나온 거죠.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골 쫓아간 거니까 똑같은 패배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인천이 항상 뭐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득점도 항상 고려했어야 되는 팀인데 어찌됐든 이번 경기 3대0으로 끝났으면 두 골을 못 벌었을 텐데 이번 경기에서 두 골을 더 벌면서 혹시라도 이번에 또 상위 스플릿 A를 가는 거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유리한 그 두 골이 되겠죠, 인천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투지가 의미가 있었고 또 결과도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 이거 외에 더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인천은 늘 하려고 하는 게 비슷한 팀이기도 하고 뭔가 꾸준히 그냥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얘기는 안 하고 울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울산의 장점은 결국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스타일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제 방송 콘셉트가 전술 이야기들이잖아요. 전술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떤 뭐 포메이션이라던가 감독님들의 수싸움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짚어드리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를 저도 쓰게 된 스타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게 된 게 얼마 안 된 게 이제 김병수 감독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배운 용어예요. 그게 맞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모호했던 개념인데 김병수 감독님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포메이션은 바뀔 수 있어요. 경기마다 약간 전술적 장치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깔려있는 축구 스타일은 안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과르디올라가 투톱을 쓴다 원톱을 쓴다 해서 그 축구가 크게 달라질까요? 걔네가 하려고 하는 축구가 점유율을 높이고 우리가 확률 높은 패스를 하고 공간을 잘 서로 만들고 활용하고 하는 축구에는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숫자 싸움, 뭐 포메이션, 뭐 4-3-3이냐 4-4이냐 이거에 많은 집착들을 하시는데 사실 과르디올라는 4-4-2를 쓰더라도 롱볼을 하거나 역습하는 축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본인들의 콘셉트에 맞게 4-4-2를 변형시켜서 쓰겠죠. 이제 그런 게 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타일들의 강한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수비적인 팀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격적인 팀일수록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비는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대응이니까 조금 해답을 빨리 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그 공격적인 거는 상대가 우리한테 대응하는 수비를 또 활용해서 한 번 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어려운 면이 고차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들면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강원도 그랬고 포항도 어느 정도는 그렇고 울산도 지금 이제 그 시즌 초반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들을 보여주는 팀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스타일들이 약한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은 잘 될 땐 되게 잘 되는데 안 될 땐 안 되는 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라이브를 켜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긴 한데 약간 전북이나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좀 스타일이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은 이기는 경기는 크게 이기지만 오늘 뭔가 전북을 괴롭히려고 나온 팀이라 그러면 조금 고전하는 경기들이 꽤 많죠. 모든 팀이 다 있습니다만 빈도가 조금 많이 늘어난 느낌이죠. 그래서 전북은 좀 답답하다는 느낌 들 때 많고 서울은 매 경기 포메이션도 바뀌고 막 뭘 하려고 하는지도 바뀌고 하는데 결국 이 팀을 관통하는 색깔은 없는 거예요. 이건 수비를 잘하는 팀도 아니고 공격을 잘하는 팀도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울산은 그게 확실한 팀이죠. 어떤 팀을 만나도 우린 안 내려서 그 다음에 너희를 해집고 들어가겠다
라는 게 너무 보이는 팀이어가지고 오늘은 그게 또 되게 잘 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울산이 가지고 있는 선수 조합에 정말 잘 맞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은 후반전에 나왔지만 전반전부터 좀 울산 좋다라는 생각을 딱 들게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동준 선수 쪽에서 볼은 많이 안 돌았는데 델브리찌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델브리찌 상대로 이동준이 한두 번은 그냥 거의 야 너 나 못 막지 하는 거, 거의 뭐 무슨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이 중학생하고 축구하듯이 델브리찌한테 치고 달리기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동준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량과 울산이 가지고 있는 팀의 조합이 적절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3백을 쓰는 팀을 상대로는 대체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이 애를 먹습니다. 특히나 K리그에서는. 왜냐면 숫자가 많고 좌우 간격이 좁기 때문에 공간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뭐 델브리찌, 뭐 오늘 나왔던 오반석, 강민수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힘도 세고 높이도 있다 보니까 투박한 축구로 그냥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그냥 크로스를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그냥 안쪽에다 크로스를 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크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붙여가지고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해집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을 써야 되는데 공간을 쓰기에는 이 포백에 비해 가지고 이 선수들 간격이 좁다 보니까 공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쓰는 거를 마련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에 맞게 잘 쓰겠다고 하는 게 어떤 이 팀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도 이동준이 왜 델브리지를 괴롭힐 수 있었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동준을 막아야 되는 선수는 김창수 선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윙포워드는 윙백이 잡아야 되잖아요. 파이브백이더라도. 근데 왜 이동준이 자꾸 붙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동준이 한 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로. 그리고 김창수 선수가 여기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먼저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누가 올라오냐면 김태환 선수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여기를, 이쪽을 따라 올라오니까 여기를 김태환 선수가 뭐 공격력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김창수 선수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고, 안에 오세훈이 있고 왼쪽에 또 유닝루 선수도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 5명이 공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울산이 처음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울산이 이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이 5명 풀백대로 올려가지고 하는 축구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러다 역습에 고전하는 적도 있었고 뭐 실점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경기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걸 꾸준히 끌고 나와가지고 이동준이 여기 있는 센터백, 일반적으로 발이 느리다고 하는 센터백을 괴롭힐 만한 위치에 가서 1대1 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좀 저는 좋게 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결국에는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지도자 뭐 선생님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면, 벤치에 제가 앉아있었다 그러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시켰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동준 선수가 델브리지를 한 5번은 더 괴롭힐 수 있었을 거예요. 전반전에 이걸 더 노골적으로 썼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델브리지가 전반에 구멍이었어요. 왜냐면 이동준을 제어를 못해요. 왜냐, 이동준은 무지하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이동준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쪽 바깥에서 배치해놓고, 예를 들면 김태환을 안 올려버리고 이동준을 여기다 배치해서,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드 플레이어 이동준의 장점을 살리려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살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델브리지가 아무리 느려도 커버 플레이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였으면 이동준의 어떤 장점을 100% 살리는 게 안 됐을 텐데, 저도 100%는 아니죠. 한 90% 살리는 것도 힘들었을 건데, 한 60% 정도 살렸을 건데, 이게 배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동준 장점이 훨씬 많이 살아났다. 이게 이제 전술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게. 자, 이게 하나 좋았고요. 왼쪽에 윤일록하고 홍철 조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윤일록 선수는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자면, 선수 개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발이 안 맞아요. 왜냐면 패스 줄 때 자꾸 버퍼링 걸리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윙포워드로서 윤일록 선수가 가진 장점이 울산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제 김인성 선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잘 못 나왔잖아요. 근데 김인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 선수야말로 그 라인 밟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쓰는 선수였고 역습에 강한 선수인데,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중심의 축구, 그 다음에
이 윙포워드들이 약간 반칸 안으로 좁혀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바코가 되게 이제 각광을 받았잖아요. 측면에서. 오늘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지만. 근데 이동준 선수도 윙포워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선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을 김태환한테 맡겨버리고 자기 여기 들어온 다음에 오세훈 뒤에서 이렇게 자꾸 대각선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동준이 자기를 한번 바꾼 거죠. 진화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윤일록 선수 자체가 예전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윙포워드긴 한데 반칸 안으로 들어오면서 드리블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측면을 하고 이쪽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잘 보시면 윤일록이 라인 쪽에 나가 있으면 홍철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바꿔버리고, 이쪽을 윤일록이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홍철이 와이드하게 나가서 다시 5명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 양쪽에 풀백과 윙포드가 자리를 바꾸면서 이용하는 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윤일록 선수가 가진 어떤 특성이 윙포드로서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윙포드로서의 특성이 이게 괜찮구나 궁합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종종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그러니까 선수 구성에 맞게 좀 잘 맞췄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풀백들이 올라오는 축구를 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습이었잖아요. 결국에 이쪽이 측면 쪽이 크게 뚫리는 것도 문제고, 여기서 제어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밀고 나가는 힘이 제어가 힘든 거죠.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배치는 이렇게 해놨지만 공격할 때는 여기는 뭐 바코나 고명진 선수도 종종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코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공을 빼앗겼다. 예를 들면 여기서 딱 공을 빼앗겼다. 그러면 역습할 때 숫자를 세보시면 여기 수비는 하나, 둘, 셋, 넷. 고명진 선수 있다고 쳐서 4명입니다. 풀백들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긴 1명, 2명, 여기 올라가는 놈 3명, 이렇게 여기서 4명 뛰어간다 그러면 4대4죠. 예를 들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싸움에서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역습을 많이 당하는 건데, 지금 오늘 그 전반 12분 전반 12분 아닌 것 같은데 딴 거예요. 그 전반전에 그 바코가 그 혼자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가 슈팅 때렸던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태클로 뺏어가지고 나왔던 장면인데, 그게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수비 콘셉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숫자를 많이 앞에 놓으니까 뒤로 가면 불리해야 돼 이거예요. 역습을 허용하면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앞에서 누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반전에도 그게 나왔고, 이게 언제 나왔냐? 지난 서울전 첫 번째 골을 오스마르 걸 딱 끊어내면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것도 결국에 전방 압박에서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콘셉트가 내려선 팀은 우리가 숫자를 늘려가지고 뚫고 들어가겠어. 이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 수 있는 그 역습이라는 위험은 전방 압박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게 딱 잘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팀의 완성도는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지금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벤치 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벤치에 저런 애들이 또 있네 생각해보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벤치에서 들어온 이동경이 득골 해주면서 이번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보는데 팀 전체적으로 안정도도 높고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들어올 때만 다들 잘해주고, 팀은 같은 스타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산이 저는 좀 확실히 선두에 자격이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득점 장면, 첫 번째 득점 장면도 저는 어떤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장면 잘 보시면 공간 활용하고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서 오세훈 선수한테 공간이 난 거예요. 그때 이청용 선수가 이쪽에서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드리블 했잖아요. 그때 중앙에 있던 바코가 이청용이 이쪽으로 이렇게 드리블 쳐서 들어올 때 여기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여기를 빠져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줬으면 싶었어요. 여기를 툭 주면 이렇게 패스길이 났는데 이청용 선수가 이제 이걸 역이용해서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오세훈 선수 슈팅할 때 오반석 선수가 막고 있었고, 그때 델브리지가, 그러니까 오세훈 선수가 이쪽에 있었고 이동준 선수가 이렇게 거의 겹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반석 선수가 나중에 몸을 날려요. 오세훈이 슈팅을 때릴 때. 근데 왜 옆에 있는 델브리지는 아무것도 수비를 안 했느냐, 왜 오세훈한테 붙질 못했냐를 생각해 보시면 바코 때문이에요. 그게 바코가 위치가 되게 좋았어요. 오세훈 선수한테 공을 받아도 될 만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델브리지가 여기 이렇게 붙었으면 바코한테 딱 줬으면 그게 또 찬스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활용하고 공이 없는 선수들이 자꾸 이
수비 사이로 빠져다니는 움직임을 많이 해오는 거죠. 그거를 연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도 머물러 있지 않고 중앙 쪽에 가 있었고, 요거를 잘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김창수 선수는 왜 없었냐? 아마 김태현 선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여길 도와주질 못하는 거죠. 배치만으로도 얘네를 좌우로 찢어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울산이 이거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굳이 지적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데요, 인터뷰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가, 저는 만약에 울산이 K리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챔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승을 하려고 그러면 더 무자비해지고 더 냉혈한일 필요가 있어요. 냉혈한이라는 거는 3대 0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 공격 포인트를 더 올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팀이 한 골 더 넣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동준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많았죠. 네. 조금 옆을 내줘도 될 것 같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좀 마무리가 안 됐던 것들이 조금 울산의 그 막판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동준 선수 저는 좋아요. 그런 거 골 욕심이 없는 공격수보다는 욕심 있는 공격수가 훨씬 좋은데, 그래도 구분을 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놓쳤던 장면 있잖아요. 이동경 선수한테 혼난 장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 혼날만 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반대쪽 왼쪽 이쪽으로 골 슈팅 때리다가 골키퍼한테 잡혔잖아요. 그쪽에 때릴 거였으면 아까 이주원 해설이 말한 것처럼 왼발로 때리는 게 나았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왼발로 때릴 만한 각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와 있어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상황인데 왼발로 잡아놓고 때리면 이게 벌써 이 선수들한테 가깝잖아요. 슈팅 각도를 맞는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쳐놓으면 얘네한테 걸리니까 수비하랑 가까워지잖아요.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왔으면 가까운 쪽 골대에 그냥 냅다 후렸으면 어땠을까. 예. 땅볼로 깔아찰 게 아니라. 왜냐면 오른발로 이쪽으로 감으면 아무래도 슈팅 궤적이 스핀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골키퍼랑 가까워지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때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동경 선수가 그런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조금 잔소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해하실 만한, 울산 팬들께서만 궁금해하실 만한 게 좀 공격수 문제일 것 같은데, 핀터지어가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나쁜 공격수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특출나진 않았죠. 특출나진 않지만 전 두루두루 다 잘해주는 선수라고 지금도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오세훈 선수가 오늘 슈팅도 하나 넣었고, 전반전에도 그 김태현 선수 헤딩 해가지고 넣는 장면도 괜찮았고, 한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세훈 선수가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공격수 평가 드릴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팀마다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 팀에서 원하는 플레이들이 좀 다르고 한데, 오늘 오세훈 선수가 오프사이드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오히려 오세훈 선수가 처음 와가지고 경기를 뛸 때 오프사이드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세훈 선수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위치를 어떻게 잡냐면 뭐 약간 여기서 이렇게 잡는 느낌? 위치를. 그래서 본인이 등을 지는 일이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옵사이드에 걸리냐면, 다 옵사이드 걸린 장면 잘 보시면 오세훈 선수 몸 방향이 되게 좋아요. 몸 방향이 뭐냐? 의미가 골대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앞을 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들어가다가 이제 옵사이드 걸리는 게 많은 건데, 요거는 조금만 본인이 영상 보면서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선 팀들 상대로는 여기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가 좁잖아요. 여기가 내려서면 여기서 공격수까지 기어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이고 얘가 가면 안 되죠. 내려오면 제일 위협적인 요 위치에는 아무도 없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 그쵸?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세훈이 이 뒤를 자꾸 파면 한두 개 들어, 본인도 머리도 있고 발도 어느 정도 잘 쓰니까 거기서 직접 슈팅도 노릴 수 있고 계속 뒤를 파줘야 돼요.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오세훈한테 공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뛰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오늘 그 헤딩슛 하나 먹었잖아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근데 다음부터 김태현 선수가 여기 있는데 크로스 모션을 해요. 근데 오세훈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5번석이 여기를 뒤를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무조건 내려가요. 왜냐면 한 발 차이로 옵사이드에 걸렸는데 또 걸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뭐다? 이 선수 들어가죠. 근데 이제 따라오다가 적당히 따라오다 말긴 말 텐데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가 벌어져요. 아까랑 비해서 느낌이 딱 다르죠. 벌써 요렇게 있는 거랑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내려간 거랑, 그러면 이 선에서 이제 컵백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요렇게 꺾어주는 뭐 패스가 들어가기도 훨씬 좋고 뒤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기가 훨씬 좋아지죠 사실. 그러니까 요런 게 공격수들 움직임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울산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너무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끼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세훈 선수 자체는 본인도 어느 정도 움직임도 위협적인데 이렇게 좀 시선도 끌어주고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서 본인 동료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기에도 괜찮은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해서 옵사이드 걸렸지만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제가 김지현 선수의 뭐 단독 인터뷰도 했을 정도로 팬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것도 뭐냐면 김지현 선수가 너무 많이 내려와.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좀 저는 골대 앞으로 더 갔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하러. 왜냐면 김지현 선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지현이 제일 잘하는 거 뭐라고요? 이 선수가 여기서 잡아놓고 막 무슨 수비를 제치고 때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측면에서 누군가가 딱 뚫었을 때 가까운 쪽 골대로 기가 막히게 세상하면서 딱 골대 쪽으로 돌려놓는 거, 이거 진짜 강하단 말이에요.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공을 받아줘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수비를 뒤를 노리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선수니까 그걸 좀 더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